안녕하세요. Learning by Running 다섯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 분야의 모델링을 진행했고요. 오늘은 디자인 디벨롭먼트 위즈드, 그러니까 DD 위즈드의 마지막 순서로 설비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비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설비 시스템 자체에 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완벽하게 이해하시려면 대학에서 강의하는 건축 설비를 기본적으로 들으시는 걸 권장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경우에는 건축 설비에 관한 기초적인 교재를 한번 보신 다음에 이 내용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어쨌든 그 모든 부분을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기본적인 메뉴에 관한 설명 위주로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메뉴가 아니라 설비 시스템의 하나하나에 관한 설명까지 다 하게 되면 한정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메뉴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지난번 입력에서 저희가 건물을 선정을 하고 건물의 용도죠. 미드라이즈 오피스 빌딩을 선택을 했었는데 선정을 하고 건축 부분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VS 모드는 오른쪽에 있는 에어사이드 시스템 타입처럼 설비 시스템의 종류를 이미 입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드라이즈 오피스 빌딩이라고 선정하는 순간 VS 모드에서는 미드라이즈 오피스 빌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설비 시스템을 미리 입력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가 모델링하고자 하는 설비 시스템과 최대한 유사하게 위즈드 모드에서 입력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번이 아니라 1번으로 들어가겠죠. 1번으로 들어가면 위즈드 모드에서 기본적으로 정의한 설비 시스템은 쿨링 소스, 히팅 소스로 나눠서 정의를 했습니다. 쿨링 소스에서는 냉열원을 만든 기본적인 장치가 무엇이냐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히팅 소스에서는 온열원을 만드는 기본적인 장치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미 칠드 워터 코일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죠. 칠드 워터 코일은 일반적으로 공조기에서 중앙에서 냉난방을 하는 중앙 냉난방 공조 시스템에서 설치되어 있는 냉수 코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옵션을 뭔지 한번 볼까요? 드랍다운을 해보면 쿨링 소스에서는 아예 쿨링이 없다고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DX 코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에어컨에서의 냉열원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DX 코일을 선정을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보셨던 쉴드 워터 코일을 선택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베포레이티브 쿨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는 개별식 공조 냉난방 시스템이다. 그럴 경우에는 DX 코일을, 중앙식 냉난방 시스템이다. 그럴 경우에는 칠드 워터 코일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이베포레이티브 쿨러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주로 반건조 지역이나 건조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냉열원 방식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칠드 워터 코일, 중앙식 공조기를 사용한다고 그대로 두겠습니다. 다음에 온열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열원이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난방을 하지 않는 건물이다. 또는 온열원을 전기 가열에 의해서 만든다. 또는 온열원을 온수 코일을 통해서 만든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열원을 말씀드렸듯이 냉온 열원을 중앙 공조식으로 선택할 거기 때문에 이 메뉴도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핫 워터 소스는 여기서 핫 워터라고 하는 건 온수를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온수의 계통을 의미하는데요. 왜냐하면 온수는
난방을 위한 온수와 급탕을 위한 온수로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난방을 위한 배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핫워터 루프라고 지정을 해두면 온수 소스에서 만들어진 온수가 핫워터 루프를 통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난방 배관이겠죠. 예, 난방용 배관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소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래의 시스템 타입이 사실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DX 코일이라고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DX 코일을 선택하면 시스템 타입이 패키지드 시스템으로 모든 게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DX 코일은 에어컨과 같은 시스템을 의미를 하는데, 에어컨을 다른 말로 우리가 패키지드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대부분 패키지드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냉열은 온열은 소스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비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여기에서 어떤 메뉴를 선택해야 될지 사실은 선택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 퀘스트에서는 모든 창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 입력하고자 하는 곳에 마우스를 옮기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아이템 헬프 토픽이 메뉴가 뜨게 됩니다. 이 아이템 헬프를 클릭하면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내용에 관해서 일종의 매뉴얼 파일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쿨링 소스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 쿨링 DX 코일, chilled water coil, evaporative cooler, 이렇게 네 가지에 관한 설명이 있고요. 전체적인 시스템, 히팅 소스, 그 다음에 HVAC 시스템 타입에 관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아래에 List of HVAC 시스템 타입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쿨링 소스가 무엇이고 히팅 소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HVAC 시스템 타입의 종류가 이렇게 설명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 간략하긴 하지만 각 시스템의 특성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나마 조금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제에서 선택한 것처럼, 자, 우리는 chilled water 코일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hot water 코일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서 두 가지 쿨링 소스, 히팅 소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시스템의 종류가 스탠다드 VAV 시스템, 패럴렐 팬 파워드 VAV 시스템, 각종 VAV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리퀴드 팬 시스템, 싱글 존 에어 핸들링 시스템, 포파이프 팬콜 시스템, 멀티존, 듀얼존, 이렇게 6가지, 7가지 종류의 설비 시스템, 공조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입력창으로 넘어가서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시스템 퍼 에어리어라고 하는 것은 이 선택한 시스템이 어떤 상태로 해당 공간들을 서비스하는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드랍다운을 해보면요, 시스템이 존마다 있다, 시스템이 플로우마다 있다, 시스템이 쉘마다 있다, 시스템이 사이트마다 있다. 즉 이 말은 시스템의 대수를 의미하겠죠. 시스템이 존마다 있다고 선택을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택한 층별 5개의 존을 기본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 펄 존을 선택하면 여기에서 선택한 스탠다드 VAV 시스템이 층별로 5대가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만약에 건물이 5층이라면 25개의 공조기가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규모 또는 중규모 건물에서 존별로 존재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퍼 플로우를 하면 층별로 공조기가 한 대씩 있는 걸로 입력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선정한 공조기가 어떤 조건으로 운전을 하게 되느냐를 입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설정 온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입력해야 되는 내용은 서머스탯입니다. 서머스탯은 우리나라 말로 온도 조절기라고 부를 수 있죠. 온도 조절기를 입력하는 방식은 사람이 제시를 할 경우와 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로 나눠서 입력을 하고요. 제시를 할 경우에 냉방대의 설정 온도, 난방대의 설정 온도를 입력을 일단 하게 되겠습니다. 냉방대의 설정 온도 76도는 약 우리 섭씨로 24도 정도에 해당하는 온도인데요. 이 실을 24도가 유지되는 온도로 실로 유지를 하겠다고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냉방대 역시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82도, 약 28도에서 30도 정도를 의미하는데 유지를 하겠다는 뜻은 냉방을 그만큼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occupied 존을 occupied 시간의 설정을 이렇게 둔다는 것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화씨로 82도 이상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냉방이 가능하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냉방을 아예 하지 않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unoccupied의 쿨링 셋 포인트를 상당히 높여 넣어주면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난방에서도 난방인 경우에는 70 화씨로 70, 약 섭씨로 20도 정도 되는 온도인데요.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역시 난방 기간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더 낮은 온도에서도 난방이 필요 없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64도, 화씨 64도, 약 한 18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 이하로 떨어지면 일 경우에만 난방을 하겠다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서머스탯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입력을 하는 건데요. 서머스탯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무소 건물에 보면 출입구 근방에 벽에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존 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설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 디자인 템퍼레처입니다. 디자인 템퍼레처라고 하는 것은 서머스탯 템퍼레처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 쿨링 디자인 템퍼레처, 히팅 디자인 템퍼레처는 우리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온도인데 실제 서머스탯의 온도가 아니라 피크 부하 계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온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피크 부하 계산에 사용되는 온도와 실제 사람들이 유지하고자 하는 온도와 다르기 때문에 상단에서는 서머스탯 템퍼레처, 하단에서는 디자인 템퍼레처라고 해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방일 경우, 난방일 경우 화씨로 각각 75도, 72도를 입력을 하고요. 다음 오른편에 있는 이 서플라이 템퍼레처는 냉방을 할 경우와 난방을 할 경우에 공급되는 공기의 온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급되는 공기의 온도에 따라서 실제적인 부하가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되는 풍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값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화씨로 55도, 냉방일 경우, 난방일 경우는 화씨로 95도 정도를 공급한다고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섭씨로 이야기하면 55도는 약 15도에 해당하고요. 95도일 경우에는 섭씨로 약 35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니멈 디자인 플로우라고 하는 건 단위 면적당 풍량인데요. 왜 미니멈 디자인 플로우를 설정하냐면 제시를 했을 경우에 냉난방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제시를 했을 경우에는 그 제실자에게 기본적인 건강을 위해서 신선한 외기를 공급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난방이 필요 없다고 해서 공조 공기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설계 공급 풍량을 지정해 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VAV 미니멈 플로우는 미니멈 디자인 플로우와 유사한 개념인데요. VAV 시스템일 경우에는 부하가 아주 작을 경우에, 즉 냉방 난방 부하가 아주 작을 경우에는 풍량 자체가 미니멈 디자인 플로우에 미치지 못할 경우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VAV 시스템에서는 최대 공급 풍량의 몇 퍼센트를 VAV 시스템의 미니멈 플로우로 할 것인지를 지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존재하는 코어에서는 미니멈 40, 페리미터에서는 30% 이렇게 설정하는 것을 디폴트로 두고 있습니다. 이 창에서는 기본적인 디폴트 값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창에서는 공조 시스템에 사용되는 팬에 관한 입력입니다. 즉 서플라이 팬, 리턴 팬에 관한 입력이고요. 서플라이 팬은 항상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턴 팬은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난을 클릭해서 아예 지워버릴 수 있고요. 있는 경우에는 리턴을 선택을 하면 이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공급 팬과 환기 팬이 동시에 있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팬의 종류는 팬은 모터에 걸리는 정압으로 팬의 사이징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트 시스템, 공조 시스템과 덕트 시스템을 통해서 걸리는 정압을 처음에 입력을 해주게 되는데요. 보통 이 정압은 설비 1람프의 공조기 칸을 보시면 계산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있는 이 하이 스탠다드 프리미엄은 모터의 효율을 의미합니다. 팬을 가동시키는 모터가 효율이 평균적인지 높은지 아주 높은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어진 조건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하이라고 선택을 하는 걸로 그냥 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팬의 사이즈를 이 기본적인 조건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데요. 팬의 사이즈를 정확하게 모를 경우에는 오토 사이즈로 두게 되면 부하 계산한 결과와 앞 페이지에서 입력한 디자인 템퍼레처를 이용해서 팬의 용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팬이 어떤 방식으로 컨트롤되는 것인지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 팬 타입을 선택을 하는데요. 지금 이 드랍다운 메뉴에서 보시면 팬의 타입은 모두 VAV 시스템, Variable Air Volume System 종류로만 입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즈드에서 기본적인 시스템이 VAV 시스템으로만 입력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수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VAV 시스템 있는 걸로 그대로 두시고요. 리턴 팬도 마찬가지로 스프라이 팬과 같은 내용으로 입력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공조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제실자가 건물에 도착하기 전에 약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전에 가동을 해야지 제실자가 작업을 시작하는,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에 설정 온도를, 실내의 적정 설정 온도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디폴트 값은 제실자가 도착하기 1시간 전에 켜고 제실자가 퇴근한 후 1시간 후에 끄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입력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제로 하면 우리가 건축 부분에서 이 건물을 사용하는 패턴이 있죠. 6시에 사람들이 출근해서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주 5일 근무를 한다.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건축 부분에서 입력한 그 스케줄, 시간 스케줄 그대로 공조기가 가동된다고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 팬 at night라고 하는 건
야간에라도 혹시 제실자가 없는 야간에라도 부하가 발생할 경우에 팬이 어떻게 가동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드랍다운을 해 보시면 No Fan Night Cycle이라고 하는 팬이 야간에 작동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팬이 야간에 OL을 도입하지 않는다. 팬이 야간에 OL을 도입하지도 않고 이코노마이즈 컨트롤도 하지 않는다. 다음에 팬이 야간에 OL을 최소 풍량으로 도입하고 이코노마이즈도 도입한다.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No Fan Night Cycle이고요. 혹시 에너지 전략적인 컨트롤을 할 경우에 Cycle Fan OA at Night 플러스 Economize 이런 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입력에서는 해당 공조기가 공급하는 존에 어떠한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천장에서 냉난방된 공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동시에 창가에 방열기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방열기는 뭐 여러 가지 타입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이퀘스트에서는 베이스보드라고 해서 입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보드가 온수로 가동되는 베이스보드인지 전기로 가동되는 베이스보드인지 설정을 하는데요. 없는 경우에는 none이라고 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널 시스템은 Economize and Humidity Control 시스템입니다. 아까 Economize가 잠깐 나왔는데요. Economize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피스의 경우에 어느 특정한 기간에는 굳이 냉동기를 가동하지 않더라도 외부의 공기를 실내로 가지고 옴으로써 냉방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형적인 기간들이 주로 5월이나 10월 정도에 외부의 공기가 아직은 서늘한데 실내부는 냉방 부하가 걸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의 온도 조건에 따라서 공조기를 가동하지 않고 팬의 가동만으로 냉방을 하는 것을 이코노마이저라고 부르는데, 이코노마이저를 작동하게 하는 조건들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에 더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넥스트 스크린을 넘어가면 콜드 덱 리셋이라고 하는 입력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입력 역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는데요.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는 경우에 공급하는 공기의 온도를 55도로 처음 설정 디자인 템퍼레처를 하지 않고 65도로 약간 높여서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에너지 전략적인 제어 방법을 이야기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공조 시스템에 대한 입력이 모두 끝나고요. 리턴 투 내비게이터를 하겠습니다. 자, 에어사이드 시스템 입력을 마치고 내비게이터로 돌아왔습니다. 에어사이드 시스템 입력을 마치면 입력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워터사이드, 즉 여론 설비 시스템 입력을 진행해야 됩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 chilled water plant equipment, hot water plant equipment 창이 이전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 비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버튼이 활성화된 것은 에어사이드 시스템에서 우리가 chilled water 코일과 hot water 코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chilled water 코일과 hot water 코일에 냉수와 온수를 공급하는 각각 냉동기와 보일러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hilled water plant equipment를 먼저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chilled water 코일에 냉수를 공급하는 냉동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chilled water plant equipment는 크게 배관 시스템, 냉수 배관 시스템과 냉동기 자체를 모델링하는 두 가지
요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냉수 배관 시스템은 헤드는 양정이라 부르는데요. 이 값은 우리가 입력한 청구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입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는 없고요. 펌프 컨피규레이션은 냉수 시스템에서 펌프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느냐 하는 건데요. 싱글 시스템 펌프 온이라고 하는 것은 냉동기와 냉동기에서 만들어진 냉수를 공급하는 냉수 배관 시스템에 통틀어서 한 대의 펌프만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인디비듀얼 칠러 펌프 온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레벨이 아니라 칠러 레벨에서 각 칠러가 생산한 냉수를 직접 공급하는 펌프가 각각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스 시스템 앤드 칠러 펌프라고 하는 건 칠러에 각각 펌프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냉수 배관 시스템 전체 레벨에서 펌프가 또다시 설치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1차 펌프, 2차 펌프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에서는 설정된 값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가 공급하는 냉수 유량을 정속도로 공급하느냐 아니면 변속도로 공급하느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펌프 역시 모터로 연결되기 때문에 모터의 효율을 입력하는 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냉수의 총 공급 유량에 때문에 발생한 로드라고 하는 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입력은 실제 냉수를 생산하는 냉동기 자체를 입력하는 건데요. 냉동기는 전기식 냉동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렉트릭 센트리퓨gal 레시프로케이팅 스크류 방식의 전기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흡수식 냉동기라고 부르는 옵션 칠러 싱글 스테이지, 투 스테이지가 있고요. 다이렉트 파이어 옵션 냉온수기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흡수식 냉동기를 입력할 수 있고요. 냉동기가 종류가 여러 대일 경우에는 전기식 냉동기, 흡수식 냉동기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기가 냉수를 바깥에 냉각수죠. 냉각수는 어떤 방식으로 냉각이 되느냐를 선택할 때 워터쿨 또는 에어쿨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입력은 냉각탑의 방식에 관한 입력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칠러의 사이즈는 오토 사이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칠러의 효율도 대표 효율을 입력할 수 있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칠러의 효율은 킬로와트 톤 또는 COP 두 가지 중에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냉각탑에 관한 입력이겠죠. 냉각탑은 양정 같은 경우는 자동 계산이고요. 냉각탑의 타입이 오픈 타입인지 클로즈 타입인지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온도의 컨트롤, 냉각되는 온도를 고정 온도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냉각탑에 설치된 팬이 고정된 스피드인지 아니면 가변형 팬을 사용하는 냉각탑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팬에 설치된 모터의 효율을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냉수 시스템이 어떻게 컨트롤 되는지를 입력을 하는 것인데요. 이 스케줄 자체는 공조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입력이 되는 거고요. 냉수의 온도를 고정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외기 온도의 조건 또는 부하의 조건에 따라서 온도를 가변형으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게 냉수의 온도를 의미를 하고요. 냉수 배관 시스템이 항상 스탠바이인지 아니면 부하가 발생할 때만 가동되는 것인지 또는 스케줄에 따라서 가동되는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냉수 시스템과 냉동기가 어떠한 정해진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지, 아니면 부하가 발생할 때마다, 즉 냉방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가동되는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냉동기 및 냉수 시스템 입력이 끝났고요. 보일러 및 온수 시스템도 유사한 방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일러의 양정, 그 다음에 보일러에서 공급되는 생산되는 온수를 공급하는 펌프가 1차, 2차 시스템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설치되는 모터의 스피드가 고정형인지 가변형인지, 그 다음에 효율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의 종류를 두 번째 부분에서는 입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보일러의 종류는 온수 보일러, 전기 보일러, 스팀 보일러, 컨덴싱 보일러, 이런 여러 가지 보일러의 종류에 따라서 입력이 가능하고요. 보일러의 주 연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보일러를 사용할 경우에 두 번째 보일러의 종류를 입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보일러의 용량은 오토 사이징 또는 오토 사이징이 싫으면 스페시파이를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오토 사이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일러의 효율을 입력하면 보일러에 관한 기본적인 입력이 끝나고요. 냉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온수 배관 시스템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전되는지를 입력하는 란이 있고요. 이까지 입력을 마치면 보일러와 냉동기 입력이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력해야 될 것은 급탕 시스템이죠. 자, 급탕 시스템을 클릭을 하면 급탕 시스템은 주로 가스를 쓰거나 전기를 이용해서 온수를 생산하기 때문에 두 가지 에너지원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급탕 시스템이 순간식인지 또는 저탕식인지에 따라서 스토리지와 인스탄테이니어스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탕을 요구하는 수준을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데, 1인당 하루에 얼마만큼의 온수를 요구를 하느냐, 갤런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하에 따라서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정해진 설계 급탕 요구량을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탕조일 경우는 탱크의 용량이라든지 탱크의 열 손실량, 탱크를 감싸고 있는 단열재의 단열 수준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온수의 공급 온도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DD 위즈드에서 건물을 모델링하고 공조 시스템, 이런 시스템, 급탕 시스템까지 모델링하는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주요한 토픽 위주로 실제 모델링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동영상 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